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이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우리 시집 식구들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집 식구들은 조금 복잡합니다. 62세인 손 시누이가 있는데 시집 식구들과 적대 관계입니다. 저와도 솔직히 말해서 사이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시부모님과 손아래 시누이인 막내 시누이와는 거의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로 서로 안 보고 삽니다. 물론 손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막내 시누이를 안 보고 살고 있지만 저와 남편과 시아버지와는 그래도 한 번씩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는 사이지만 그리 친근한 편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손 시누이와 저는 솔직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어머니를 대신하는 양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고 끊임없는 간섭과 충고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반면 시어머니는 비교적 인자하시고 저는 시어머니와 나름 친밀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시누이의 독한 성격 때문에 가족 사이 갈등은 늘 존재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큰 시누이와 막내 시누이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11살 연하 남자친구와 8년간 동거를 해왔지만 가족에게는 단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혼에 관해서 시어머니가 막내 시누이에게 여러 번 언급을 했다지만 아직 결혼할 단계가 아니라고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 행사 때나 명절 때에는 막내 시누이가 혼자서만 오거나 아니면 오지 않거나 들쭉날쭉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었고 오히려 친정에 와서 이것저것 가져가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담근 김치는 늘 챙겨가곤 했어도 중요하게 시댁에 캡이나 돈을 낼 일이 있을 경우에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늘 뒤로 빠졌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손이 시누이에게서 김치 담궈주는 값을 따로 받고 김장김치를 담궈줬었는데 시어머니가 담가다 준 김장김치가 왠지 속더랍니다. 그때 마침 막내 시누이가 왔다 간 것을 알아채고 막내 시누이한테 손 시누이가 떠봤대요. 내가 엄마한테 일당을 주려고 김장김치를 담가주라고 했었는데 엄마한테 한 포기 담아서 주라고 하지 그랬니? 그러자 막내 시누이가 그러더래요.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챙겨줬어. 언니가 김치에 진심인 사람인데 나를 줬다고 하면 싫어할 텐데 그러냐고 하니까 엄마가 그러셨어. 이거 한 포기 너한테 좋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아니야. 싸준 김에 석박지랑 갓김치도 싸주셨어. 속없이 싹 다 말해버렸습니다. 손이 시누이의 술수에 무방비로 넘어간 거죠. 분명히 손이 시누이의 김장김치를 시어머니가 담그는 날에 막내 시누이가 들렸다면 그냥 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 뒤로 섭섭하다고 올케인 내 앞에서 시어머니 흉을 보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손이 시누이 사이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늘상 그렇게 시댁에 오랜만에 오더라도 빈손으로 와도 시부모님 와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늘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완전히 제멋대로였어요. 다들 그러려니 했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나이 42살입니다. 동거하는 상대편 남자는 시누이보다 11살이나 어린 남자니까 29이겠네요. 처음에는 동거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원룸에 살고 있는 막내 시누이 집에 시어머니가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가지 못하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근처에 갔다가 갑자기 들렸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막내 시누이 집에 갔었는데 현관 비번도 바뀌어 있었고 대낮에 웬 젊은 남자가 나오길래 집을 잘못 찾은 줄 알았다네요. 막내 시누이는 그 시각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이 비어있을 거라고 여기고 반짝거리라도 해주고 가려던 참이었는데 웬 남자가 자기 집처럼 부수수한 차림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일로 시댁이 한번 크게 뒤집어졌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막내 시누이가 말 많고 시끄러운 형님과 자주 다투곤 했었죠. 그랬어도 시어머니가 중간에 나서서 형님에게 막내 시누이에 관해서 결혼할 사이니까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해서 일단락이 되었었는데 그 뒤로도 8년 동안이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랬으니 형님에게는 늘 막내 신우이에 관한 얘기가 화제거리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언니로서 막내 신우이를 걱정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형님은 형님이 아주 어렸을 때에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시절에 겪은 고생을 두고두고 되씹곤 했습니다. 그때 고생이란 고생은 장녀인 형님이 혼자서 다 한 것처럼 늘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혼자는 그 피해를 다 당했고 제대로 부모 도움도 사랑도 못 받고 자랐다고 늘 어린 시절에 형님을 스스로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학비 걱정 때문에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야 했던 시절엔 눈물을 흘리곤 했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시어머니한테 동생들 학비에 보태 쓰라고 돈도 보내줬다고 하더군요. 그런 탓에 대학교는 갈 엄두도 못 내었고 두 동생들이 대학교 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는데 기껏 고생해서 형님이 보태준 돈으로 학비를 충당을 했으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막내 신우이를 탓하곤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시부모님이 형님 앞에서는 큰 소리도 못 내시고 작아지시곤 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집안에 보탬이 된 장녀라서 그런지 늘 시부모님 앞에서 군림을 하려고 했습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형님이 시댁에 대장 노릇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 일 때문에 늘 비록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신우이와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막내 신우이가 없을 때에는 늘 형님의 화두가 막내 신우이 결혼 문제였습니다. 형님은 막내 신우이 결혼에 실질적으로 도움도 주지도 못할 형편이면서 생산적이지도 못한 발언으로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을 항상 경계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막내 신우이 입장을 늘 두둔해주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막내 신우이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게는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안 좋은 일은 신이 나서 더 부풀려서 말하기 좋아하는 입이 가벼운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막내 신우이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알게 되었어요. 돈 쓰는 일에는 늘 막내 신우이만 빠졌어요.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형님은 막내 신우이가 어린 남자와 동거만 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는 결혼을 해서 사람 노릇을 안 하는 것을 더 가짜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노릇이라는 것이 다른 년이 돈을 낼 때 제때 잘 내는 것을 말하죠. 자기 자신이 맏딸이라서 시댁에 신경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더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허구한 날 귀에 못이 박히게 하는 형님의 레파토리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말도 마. 내가 내 동생들을 다 키웠어.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엄마도 아버지도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나한테 동생들만 맡겨놓고 일하느라 내가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지 몰라. 남들처럼 부모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리광을 부려본 적도 없었어. 나한테는 그게 사치였거든. 내 동생들이 잘못하면 맨날 나만 혼내고 나는 늘 집에서 도망치고 싶었어. 나는 대학도 못 가고 힘들게 공장에 다녔는데 동생들 학비 좀 보태주라고 엄마가 나한테 울면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나는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그 지겨운 공장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는데 엄마랑 아버지는 그런 나를 몰라주고 동생들만 챙기는 거야. 나도 제대로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대학교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엄마는 맨날 나만 보면 돈 좀 달라고만 했어. 나를 딸 자식으로 안 본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준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알기나 해. 그런데 윤이는 엄마한테 한 푼 안 보태주면서 엄마한테 이쁨을 받고 있잖아. 내 돈으로 대학교까지 갔으면 사람 노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어휴, 하는 것을 보면 천불이여. 돈을 벌고 있으면 돈도 쓸 줄 알아야지. 앙큼하게 집에서 뭐 하나라도 가져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왼수가 따로 없어. 형님은 시부모님 앞에서도 그런 분통이 터지는 말을 막 함부로 했습니다. 일부러 시부모님이랑 나랑 남편이 들으라고 말이죠.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해서 혼자서 피해란 피해는 다 받고 자랐다는 것이었죠.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랬으니까요. 그런 것을 알고 있던 막내 신우이는
더욱더 형님에게 말꼬리를 잡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쉬쉬하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막내 신우이에게 언니처럼 다정하게 대해준 적도 없었고 만나기만 하면 트집을 잡아서 야단만 치기 바빴으니까 당연히 막내 신우이가 형님을 멀리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온 식구가 형님 앞에서는 말을 조심했어요. 쓸데없이 말꼬리를 잡히기 싫었으니까요. 특히나 시어머니도 저보다 더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형님이 없는 자리에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윤옥이 귀에 들어가면 또 시끄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입 밖에도 뻥끗하지 마라. 알았냐? 막내 신우이는 동간 그 어린 남자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면 조금씩 말해주곤 했습니다. 참 귀여운 애예요. 골프장에서 만났어요. 나이 차를 못 느껴요. 오히려 그 친구가 오빠 같고 듬직하거든요. 그래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그래요? 사진 보여줄게요. 언니만 봐요. 어머, 엄청 깔끔해 보이네요. 아가씨가 동안이라서 나이차가 안 보여요. 막내 신이가 동안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11살이나 어리다길래 엄청 앳된 얼굴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러진 않더라고요. 막내 신우이는 형님이 없는 때만 미리 연락해서 시어머니를 보러 오곤 했었는데요.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일이라서 다 함께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막내 신우이에 대해서 구시렁거리는 큰 신우이에게 그랬습니다. 냅둬라. 윤희가 이번에도 데리고 온다는 말이 없더라. 신경 쓰지 말아라. 윤희가 싫다는데 어쩌겠니. 아직 남자애가 어려서 그런지 직장도 확실하지 않은가 보더라. 그러니까 인사를 시키지 않은 거겠지. 다 컸는데 어린애 취급할 생각은 마라. 시어머니가 일부러 막내 신우이 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이 신우이가 여러 마리 나올 것을 대비해서 차단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단칼에 정리하신다는 것쯤은 저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시아버지나 형님과 남편이 명절 때나 시댁 가족들만 모였다 하면 막내 신우이 얘기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막내 신우이는 11살이나 어린 연하남과 연애를 하다가 8년째 동거 중이었거든요. 그동안에 한 번도 시댁 식구들한테 직접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킨 적이 없었으니 늘 그랬었죠. 시부모님이 데리고 오라고 해도 싫다고 했었고 막내 신우이에겐 큰언니인 형님이 나서서 한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늘 그때마다 막내 신우이가 그랬습니다. 나한테 제발 좀 관심 좀 꺼줘. 내가 어련히 결혼할 때가 되면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지 않겠어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묻곤 했었죠. 혹시 그쪽 집안에서 네가 나이가 많아서 반대한 거 아니냐? 엄마, 그쪽 집안에도 나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 집에도 인사를 오지 않았는데 내가 그쪽 집에 인사를 하러 갔겠어요? 내가 적당한 시기가 오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발 내 사생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은 좀 자제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러는 막내 신우이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부탁을 해오는데 어쩔 수가 없었죠. 동거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어서 아무도 더 이상 막내 신우이에게 남자를 소개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날 큰 신우이가 언니로서 막내 신우이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넌 어린 남자가 그렇게 좋냐?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네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살아. 그러자 신우이가 대본에 맞받아 쳤습니다. 언니가 뭘 한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어때서 그래? 네가 어린 남자애를 데려다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키우고 있잖아. 어린 놈이 8년이나 같이 살아줬으면 장인 장모한테 와서 인사를 해야지. 그런 것도 네가 아직까지 안 가르쳤냐? 솔직히 형님의 그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막내 신우이가 없는 자리에서는 수없이 오가던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내 신우이는 형님이 자기에게 도발을 해온다고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화를 버럭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말 다 했어? 내가 말을 다 했겠니? 엄마나 아버지도 네 꼬라지 때문에 말은 안 하시지만 얼마나 너 때문에 속을 끓이고 계신지는 알기나 하냐?
뭐? 왜 나 때문에 속을 끓인다고 그래? 엄마, 그리고 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세요? 말씀해보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막내 신우에게 그랬습니다. 시끄럽다. 모처럼 식구들이 모여서 싸울 참이냐? 윤욱이 너는 일절만 해라. 윤이 너도 그만하고 아버지 앞에서 무슨 짓들이야? 그러자 막내 신우이가 더 열불을 내서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내가 없을 때 맨날 내 흉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저런 말을 하죠. 그러자 형님이 또 그랬어요. 너는 그게 문제야. 네 흉 보는 게 두렵기는 하냐? 누가 너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지 참 우세스럽다. 네 나이가 벌써 45살이나 됐어. 정상적으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왜 8년씩이나 동거를 하면서 인사를 안 와? 결혼을 안 할 거면 헤어지고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나서 남들처럼 하고 살아야지. 그 남자애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냐? 여기 인사를 못 올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갖다붙던 말을 해줘야 답답하지 않을 것이 아니여. 그러자 막내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유를 말해줄게. 내가 그동안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못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랬어. 나이가 많이 차서 결혼식 올리려는데 돈이 없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자존심에 결혼식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거라고. 됐어? 그러자 형님이 허허 웃으며 빙정거리며 막내 신우에게 그랬습니다.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왜 그런 놈을 만나니? 차라리 헤어져. 그렇게 능력이 없는 남자는 맨날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엄마랑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할지 뻔하니까 인사를 안 오는 거 아니냐? 네가 제정신이 박혔으면 그런 놈하고 왜 사니? 남들은 이혼을 못해 산다는데 너는 그냥 헤어지면 되겠구만. 뭐가 문제인데 그래?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구중이었죠. 하지만 시부모님도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야단을 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막내 신우의 성깔도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막내 신우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싶었고 믿어주고 싶은 마음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따로 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하셨고 거기서 나온 말들은 모두 공개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다 막내 신우이가 식구들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려는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런 시부모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고요. 뭐 다 큰 성인인데 본인의 미래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내 신우이가 동거남을 시댁 식구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형님은 한 번씩 말을 함부로 하긴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못하는 말을 대신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일이라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장어집에서 장어고기로 식사를 한 이후에 주변의 카페를 찾아서 후식으로 디저트를 먹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형님이 남편은 물론이고 형님의 아들과 그리고 딸도 있었고 내 아들과 딸도 있었어요. 막내 신우이와 우리 애들과 형님 애들과는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막내 신우이가 조카들을 무척 잘 챙겼으니까요. 막내 신우이가 시아버지 생신을 챙기기보다는 조카들이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온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한참 맛있게 식사도 했겠다. 경치도 좋은 곳에 있는 카페에서 모처럼 시부모님 모시고 나오니까 참 좋았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막내 신우이도 말이 많았고 형님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들을 한참 동안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형님 애들을 만나서 참 즐거워했었고요. 딱 거기까지 하고 좀 서운하다 싶을 때 서로 헤어진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원래부터가 말도 많던 형님이 그날따라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더군요. 형님이 먼저 막내 신우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희야, 나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네 눈치를 보느라 말을 안 꺼냈거든. 그러자 막내 신우이가 그랬어요. 별소리를 다 하네. 언니가 내 눈치를 본다고? 해가 서쪽으로 뜨겠네. 네가 싫어하니까 그러지. 뭔 소린데 그래? 너랑 같이 사는 사람 말이다. 그러자 막내 신우이가 형님에게 눈을 책쳐뜨고 째려보면서 그랬습니다. 언니,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형님은 무시한 채 계속해서 그러더군요. 뭐 어떠니? 우린 가족인데
이제 말을 할 때도 됐잖아. 나는 이번에는 그래도 기대를 했었다. 네가 아버지 생신 때 그 친구를 데리고 올 거라고 말이야. 그러자 동난감해하며 막내 신우이가 형님한테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확실히 말을 하는데 결혼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나한테 식구들 앞에서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 그러자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은 형님이었습니다. 너는 그게 엄마랑 아빠 앞에 살 소리냐? 너의 진짜 속마음이 뭐냐? 난 도대체 갈 수가 없다. 결혼도 하지 않을 거면서 왜 동거를 해? 네가 남자가 궁해서 그러냐? 아무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 남자애가 너랑 결혼하는 게 싫다고 하니? 네가 나이가 많아서 싫대? 그렇다면 그런 놈과는 헤어져야지. 어린 놈이 나이 많은 여자랑 8년을 살았으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자는 말을 해야지. 그냥 즐기다가 헤어지겠다는 거야. 뭐야? 네가 그 남자를 먹여 살리고 있지? 화기애애하게 즐겁던 분위기에 이젠 편하게 말 좀 해보자는 생각에 말을 꺼냈던 형님이 막내 신우의 답답한 태도에 화가 나서 속사포처럼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하필 조카들도 있고 식구들이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했다는 거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남편이 얼른 애들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라고 눈치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형님의 큰아들에게 가서 애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가 궁금해서 자리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막내 신우이는 계속해서 다그치는 형님의 말에 할 말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그러셨어요. 그만해라. 그 정도만 해. 모처럼 다 같이 모였는데 꼭 그렇게 윤희가 싫어하는 말을 꺼내야 되겠니? 윤희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없으니까 냅둬라. 네가 그렇게 열낼 일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형님을 꾸짖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형님이 오히려 시어머니 말씀에 더 화가 난 듯이 또 그랬어요.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랑 아빠가 저렇게 막내라고 감싸고 도우니까 애가 저러는 거예요. 식구들 앞에서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러자 막내 신우이가 그랬습니다. 언니 뜻은 알았으니까 이젠 그만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언니는 언니 식구들이나 신경 써. 그러자 더 열불을 내면서 형님이 막내 신우에게 다가가면서 그랬어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내가 내 식구들만 신경을 쓰다가 그동안 네가 뭐하고 다녔는지 도통 몰랐어. 그런데 벌써 8년이나 되었어. 왜 결혼을 안 해? 혼인신고는 했어? 아니, 혼인신고도 안 했어. 그냥 그 친구랑 연애하는 것처럼 친구처럼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거야. 결혼할 만큼의 내 배우자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 확신도 없고. 그럼 헤어져야지. 그래야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이 아니냐. 네가 그 애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니까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겠어? 그러는 언니는 뭐가 그렇게도 잘났길래 나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내가 너보다 가방끈이 짧은 것 말고는 못난 게 뭐가 있냐? 나는 그래도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네 학비를 대준 사람이야. 맞달로 살토리는 하고 살았어. 그런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네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엄마 아빠 용돈을 드리기를 했어. 결혼을 하기를 했어. 난 부끄럽게 어린 놈이랑 동거만 하고 늙어가고 있잖아.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아직까지 사람 노릇을 못해? 그러자 막내 신우이가 보다 못해 할 말 못할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남 부끄럽다고 했어? 적어도 나는 언니처럼 유부남과는 안 놀아놨어. 남한테 피해를 안 줬다고. 말을 안 하니까 하는 꼴이 웃겨 죽겠네. 그 말에 시부모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나와 남편도 그렇고 특히나 형님의 남편도 그렇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필 형님의 27살인 딸이 휴대폰을 놓고 가지러 왔다가 막내 신우이가 하는 소리를 다 들어버렸어요. 놀라서 입을 쩍 벌리는 모습을 형님이 보고야 말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형님이 막내 신우이를 잡아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요. 남편이 잽싸게 말리지 않았다면 그 큰 카페 안에서 큰 불상사가 나고야 말았을 겁니다. 뭐? 유부남? 너 말 다 했어? 내가 언제 유부남이랑 놀았다고 하는 거야?
너 제대로 말 안 하면 그 입을 찢어버릴 거야. 그러자 그 말에 더 자극을 받은 막내 신우이는 격분했습니다. 그동안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감정과 비밀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57세 형님의 과거를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듣고만 있었고 시어머니가 완전히 당황해하신 표정이 역력해서 참 이상했습니다. 막내 신우이는 계속해서 짓거려댔어요. 언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여기 있는 사람들 형부만 빼고 다 아는 사실이야. 뭐야? 뭘 다 안다는 거야?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되겠어? 언니가 섬에서 티켓다방에서 일하면서 유부남을 사귀었잖아. 그 유부남 마누라한테 머리끄댕이를 잡혀서 두들겨 맞아서 엄마랑 아버지가 경찰서까지 가서 알게 된 거잖아. 그래 놓고서 뭐? 내 앞에서 깨끗한 척을 해? 뭐지 어쩌고 어째? 난 그런 적이 없어. 네가 그때 어렸을 텐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거짓말 좀 착착해. 그러자 막내 신우이가 비아냥거리면서 그랬어요. 누가 말해줬겠어? 엄마가 나한테만 말해줘서 알았지. 엄마는 언니 걱정을 안 하고 사시는 줄 알았어? 나보다 더 언니 걱정을 많이 하셨어. 뭘 알고나 말을 해. 나는 결혼을 안 한 것뿐이었지만 언니는 언제 또 유부남과 바람을 필지 몰라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사셨단 말이야. 그 말에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하얘져서 막내 신우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박서방,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네. 얘가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며 사윈 형님의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너무나 역력했으니까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계속되는 막내 신우의 디테일한 폭로에 그만 입 닥치라고 막아섰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성이 작동을 하지 않는 막내 신우의 입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묵묵히 듣고만 있던 시자부가 막내 신우이한테 그랬어요. 저제, 그 말이 사실이야? 형부,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계시는데 내가 거짓말을 왜 해요? 형부는 이제껏 속고 사신 거예요. 언니가 과거 유부남과 살다시피 한 것은 모르셨죠? 그래요. 처제는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사실이니까요. 자기는 그렇게 엄마 속을 다 태웠으면서 안 그런 척하는 걸 보면 정말 역겨워. 내가 남의 가정을 깨기라도 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지 정말 웃기다니까. 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말도 없이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형님의 장성한 딸과 아들이 바로 앞에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다 듣고 말았으니 말이죠. 어느새 형님 아들도 옆에 와서 다 들어버렸죠. 그래서 형님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시자부한테 형님이 그랬습니다. 당신 저년 말을 믿는 거 아니지? 저런 속아지 없는 년 말을 듣지 마. 난 그런 적이 없어. 엄마, 말 좀 해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시자부한테 그랬어요. 미안하네, 박서방. 이라고 하면서 곧바로 형님한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넌 왜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해서 얘를 쥐잡듯이 잡니? 그러니까 얘가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잖아. 내가 식구들 모였을 때에는 말 조심을 하라고 했냐, 안 했냐? 엄마,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그 정도도 말도 못해요? 그런다고 저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요? 얘들아,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네 이모가 지금 나 엿먹으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알았지? 라고 하며 아들과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하나요? 시부모님 얼굴에서는 아니라고 부정도 인정도 하지 않는 걸 보면 사실이 맞다는 것은 금방 눈치를 채겠더라고요. 형님의 아들과 딸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시자부는 매우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묵묵히 있다가 형님의 애들을 따라서 그 자리를 떠났고요. 형님은 20대 시절 섬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유부남과의 바람으로 흠씬 두들겨 맞고 경찰서까지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부모님만 알고 계셨고 몰래 막내 신우에게만 전해준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로가 터지면서
평생 과거를 모른 채 살아온 형님의 남편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자부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형님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다 큰 자식들 앞에서 그 같은 폭로가 이루어졌으니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설마 이모가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할까 싶지 않겠어요? 형님은 자식들과 조카들과 남편과 새까맣게 모르고 있던 올케와 남동생 앞에서 과거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다 까발려졌어요. 그날 집안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겁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막내 신우이는 처음에는 자신이 한 행동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오로지 형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 것만 생각을 하더군요. 하지만 시자부가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자인 막내 신이 이렇게 심하게 생각을 해서 끝까지 파헤쳐서 법정 투쟁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장모님,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내 자식들 앞에서 애들 엄마의 과거가 까발려졌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해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자네는 그 미친년 말을 듣는가? 다 헛소리여. 내가 맹세하네. 그럼 아니면 말고식에 아무 말이나 짓거린 죄는 달게 받게 해야죠. 제가 처제를 고소할 겁니다. 라고 하자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사실을 실토를 했습니다. 자네 그러지 말게. 우리 윤희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 아닌가? 그러게 왜 윤옥이가 윤희를 건드냔 말이여. 적당히 했었어야지. 그리고 윤옥이가 그때 유부남을 만난 것은 자네를 만나기 전의 일이 아닌가? 따지고 보면 자네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네. 그러지 말고 그냥 덮고 조용히 지나가세. 결국 형님과 시자부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이후로 형님은 시부모님과 막내 신우이와는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형님도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막내 신우이를 몰아세우지만 않았어도 형님이 그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